예, 안녕하세요. 제르민입니다. 오늘은 좀 자주 하시는 질문 특집으로 해서 토익 점수, 그다음에 인턴, 그다음에 자격증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질문들에 대해서 좀 진정한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르게 찍으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익하고 인턴 이야기, 인턴 이야기하고 자격증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시다시피 토익, 인턴, 자격증, 기타 이거 어디 전형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면접? 필기? 서류? 아니면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 어떤 거죠? 네, 다 보시는 게 다 그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네.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이게 기업이고 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거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면 보통, 뭐, IT과 뭐, 땡땡명, 거의 뭐, 30, 50명으로 거의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고요. 근데 A 기업, 뭐 IT 지원부 이렇게 하면 뽑는 사람이 0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6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약간 천차만별이죠. 예.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대학교하고 기업은 다르요. 예, 아시죠? 그리고 그 A 기업이 2020년도에 몇 명 뽑을 건지도 정확하게 안 알려주죠. 예. 근데 그 책자 보면 몇 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긴 한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대략적인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런 얘기가 있는 거죠. 뭐 공준모나 뭐 공단 뭐 공준모나 이런 그 취업 그 카페들을 가보면 나 토익 막 700인데 뭐 합격했어요. 저 토익인데 800인데 떨어졌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서류 전형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이라고 항상 제가 질문 주신 분들이나 제가 외부 강의할 때도 항상 확률이라고 해요. 취업은 확률이다. 그 중에 서류 전형은 무조건 확률이다. 네. 왜냐면 뽑는 인원이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는데 뽑는 인원은 매일 달라요. 근데 만약 올해 철도공사가 인원을 엄청 많이 뽑았다 하면 당연히 토익 점수는 낮아지고 뭐 거의 이제 합격을 될 겁니다. 네, 서류 전형 거의 다 합격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코레일이 인원 엄청 적게 뽑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 내부에서도 점수를 또 매기겠죠. 뭐 토익은 뭐 700에서 750점대는 뭐 2점대, 뭐 3점대 해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점수 가점을 좀 부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얘기도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셨죠? 토익 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사익선입니다. 다사익선.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에 대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올인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저도 똑같은 취업 준비생을 겪었고 저도 서류 전형을 이제 여러 번 겪었지만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자격증도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다 가점을 먹고 들어가면 무조건 나 서류 통과다라고 인식을 하고 필기에 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익 점수가 뭐 700도 안 되고 뭐 600대이고 막 그렇게 되면 항상 떨리는 거죠. 난 서류 붙을 수 있을까? 그럼 필기도 공부가 안 되는 거죠. 필기도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 할 때 뭔가 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뭐 비록 확률이지만 확률이 높아요. 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뭐 800점 정도 되는데 뭐 거의 합격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100% 합격도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신 합격률이 높으니까 나는 이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되 나는 필기에 정확하게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필기 공부에만 열심히 열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도 컨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토익 점수는 다다익선 좋습니다.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서류 전형은 무조건 신나게 딱 그 점수 쓰고 그냥 지원하면 무조건 된다 싶고 바로 필기를 올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아 나는 토익 점수가 좀 낮아도 좀 지금 시간이 없다 하면 필기 공부에 좀 올인하고 싶다 하면 필기 올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다익선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막 900점 넘겨라 막 950점 넘겨라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턴을 좀 많이 보니까 인턴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출입은행도 인턴 채용하고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뭐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턴은 딱 가중치가 있어요. 인턴도 정규직 전환형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고 must go 맞나요? 이게 표현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강고. 그리고 그 전환율이 있잖아요. 그냥 전환율.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인턴에서 했던 건 전환율이 낮았었어요. 전환율이 낮아서 뭐 그래도 전환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좀 긴장도 하고 좀 내부 평가도 잘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막 그랬는데 전환율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규직 전환형이면 무조건 쓰십시오. 예, 무조건 쓰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서류 가점 인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 인턴들이 있을 겁니다. 네. 서류 가점 인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추예요. 예, 비추. 왜냐면 이미 다 토익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 인턴을 해서 2, 3개월 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이겠죠? 그러면 9시까지 6시까지 출근하면 여러분들 힘이 빠져요. 예, 인턴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해도 힘이 빠집니다. 대신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기업에 갈 수 없다는 점을 좀 상기를 시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모입니다. 세모. 왜 세모냐면 제가 지금 저도 취업을 2014년도에 했었지만 2014년도 3월에 했었지만 지금 거의 6년차, 7년차죠. 2013년도 때 인턴을 썼었어요. 인턴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LG, CNS, 삼성 등등 대기업들을 많이 썼겠죠. 예. 근데 결론 다 떨어졌어요. 아, 그럼 뭐냐, 제로민이. 그럼 뭐 실력 있는 놈이냐 했는데, 저는 이때 많이 배웠어요. 인턴 때, 그러니까 서류 가점 인턴을 쓸 수 있는 게, 대학교 3학년 때, 대3 때 전 썼었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 세모라는 게, 대학교 3학년이고, 대학교 4학년 1학기이신 분들은 무조건 쓰세요. 인턴을. 네. 왜냐면, 쓰면 쓸수록, 그, 자기소개서, 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면접을 가서도 면접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도 있잖아요. 필기 전형도 내가 어떤 수준인지도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돼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대기업들은 서류에서 다 탈락을 했지만
그 탈락을 하면서 내가 내 이력서가 뭐가 잘못됐고 내 이력서를 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거를 이미 체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 이미 취업을 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구간에 좀 속하시는 분들은 인턴을 쓰세요. 예, 인턴 쓰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2학기신 분이나 졸업자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쓰세요. 예. 일단 쓰세요. 그럼 뭐 제로미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쓰시고 입사는 엄청 고려를 해보세요. 입사는 고려를 해보십시오. 왜냐면 4학년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졸업자 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인턴이 뜬다고 하면 대부분 그때 인턴을 시작하는 분들은 인턴을 대학교 3학년 때 지원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턴이라는 것도 몰랐었고 약간 좀 남들보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준비를 했었고 남들하고 조금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나는 좀 더 좋은 기업을 가고 싶다 하면 인턴을 써서 그 이력서나 필기 전형이나 면접을 먼저 경험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입사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강 인턴은 여러분들 그냥 강 인턴이라고 하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공공기관에서 강 인턴을 뽑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강 인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왜 쓰지 말라고 하면 강 인턴은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물에 그냥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높은 기업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덜컥 붙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그런 게 없어요. 강 인턴은 필기 전형이 없을 거예요. 그냥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끝.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겪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경험적인 면에서 좀 불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도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예.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쓰지 마세요. 예. 약간 좀 아까 전부터 토익부터 약간 좀 그렇죠. 쓰세요? 쓰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저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자격증. 자격증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 보고 저도 약간 좀 토론장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정보 처리 기사만 있으면 웬만한 데는 아마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보보안 기사나 가점이나 여러 가지 뭐 기술사도 가점이 있어요. 그래도 기술사 가점 많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보보안 기사가 이렇게 막 엄청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처럼 뭐 지금은 좀 어렵다고 해도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는데 하루 전날에 공부해서 그냥 땄어요. 네. 그 정도의 난이도여서 지금은 뭐 달라졌겠지만 뭐 그렇게 되고 정보보안 기사는 좀 어느 정도 좀 길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처리 기사하고 토익으로는 어느 정도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가점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 가점에서 나는 정보보안 기사 없이 토익이 높아서 정보처리 기사로 충분히 될 것 같다 하면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가점을 좀 왜냐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몇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예, 몇천 명도 엄청 많지만 몇천 명밖에 안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지원하는데도 또 다르고 그 사람들 또
보통 대부분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한 사람들 보면 보안 쪽에 관심이 있고 보안 쪽을 그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좀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보안 기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정보보안 기사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보안 쪽을 좀 그냥 맛만 볼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기사는 굳이 불필요하고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보보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이 자격증을 따면, 보안 쪽도 내가 예전에 컴퓨터 공학과 있었을 때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런 데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득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커리어상 정보보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100% 필요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 보통 토익하고 정보처리 기사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정보보안 기사를 공부하는 거를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보안 기사를 공부하면 어차피 댓글 주신 내용처럼 정보보호론도 공부가 되니까 좀 다양하게 좀 필기 면에서 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약간 좀 이거는 좀 시간이 있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 찍었지만 보통 보면 면접하고 필기 뭐 이런 내용만 하고 서류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 서류 전형이 웃긴 게 그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각 기관마다 그 점수 배점이나 심지어 서류 전형인데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뭐 가점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자소서만 본다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그 내용들 필기, 면접 막 이런 것들은 거의 정형화돼 있습니다. 예. 정형화돼 있습니다. 정형화돼 있는데 이 서류 전형은 공공기관이 그나마 정형화돼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그 PDF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료집이 있고 그 자료집을 바탕으로 해서 5개에서 7개가 기관을 제가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대신 다른 기관들은 지원하고 경험하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내가 가고자 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기관을 전형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이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공준모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저는 그때는 좀 옛날이어가지고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다음 카페 다음 카페 공준모인가요? 뭐 이런 거 있었고 독취사 뭐 이런 것들을 가보면 예전에 올라왔던 공고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대충 이 기관은 이런 가점을 주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굳이 이거 서류 전형 이거 내가 그냥 기업 가고 싶으면 그냥 막 써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막 써서 내면 막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취업을 하신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네, 제 강의대로. 그러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A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분석이 처음에 문턱 서류 전형에서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얘네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작년 정도면 어느 정도고 뭐 재작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점을 받고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예로
한전 가점이 있어요. 한전 가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지금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예전에 서류 전형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토익이 있었어요. 예, 토익이 있었고, 자격증이 있었고, 토익 스피킹이 있었어요. 예, 토익 스피킹. 그래서 저는 그때는 토익스가 7이었고, 그 다음에 토익이 이제 그 915점이어서 그때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만점이니까 이게 100점으로 들어가고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토스는 또 그 어학 가점이라고 해서 또 10점을 더 줬어요. 그리고 자격증도 10점을 줬어요. 이때는 정보 처리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스가 있었고 한국사도 있었는데 이때 제가 한국사를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한국사를 안 썼고 그래서 이게 쭉 보면 이제 120점이잖아요. 120점. 그래서 IT 직렬에서 120점 정도면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느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는 그런 커트라인들 보면 보통 뭐 110, 뭐 105점도 아니었어요. 막 100점 미만이었어요. 100점 미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나는 뭐 한전은 서류 그냥 무조건 합격하겠구나. 그럼 필기는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관을 가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공공기관, 뭐 서류,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난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무료 그냥 컨설턴트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좀 내용도 빈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해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가 생성이 됐을 때 항상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하고 댓글하고 한 5분 이상이 저한테 주신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토익 같은 거는 보통 10분 이상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찍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추위에 좀 추위지만 그래도 이제 도서관 가시고 계시죠? 네. 저도 한 몇 년 전에는 저도 이 추위에 저도 빨간 패딩을 사서 산 게 아니라 빨간 패딩을 입고 도서관에 갔던 생각이 나네요. 도서관에 가는. 그래서 저는 보통 7시, 8시에 일어나서 일단 학교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학교를 갔었어요. 학교 가서 일단 도서관 찜해놓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뭐 인강이나 뭐 공부하고 그 다음 또 강의 듣고 또 저녁에 와서 가고 그렇게 매번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서도 신문 읽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다고 해도 술만 드시지 마시고 저는 뭐 술을 안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노는 것보다 좀 바짝 하면 또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긴 수업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된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대로 꼭 거둬집니다. 이게 시험이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패턴만 계속 그냥 공부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단 사기업 제외입니다. 사기업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사기업 저도 면접을 봤었고 뭐 여러 가지 면접을 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향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드립니다.